이재명 민주당 대표, 아까 수원에서 현장 최고위를 주재할 때요. 이 전모 씨 사망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목소리 하나 들으셨죠? 제가 긴 분량으로 오늘 이 대표가 이야기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러한 멘트도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이 억울한 죽음들을 두고 정치 도구로 활용하지 마십시오. 이게 검찰의 과도한 압박 수사 때문에 생긴 일이지 이재명 때문입니까? 수사당하는 게 제 잘못입니까? 주변을 먼지 털듯이 털고 주변까지 털어대니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견뎌합니까? 그야말로 광기입니다. 광기. 검찰의 이 미친 칼질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자, 이 대표, 모범적인 공무원이었다. 지속적인 검찰의 압박 수사를 얼마나 힘들어했겠냐. 주변까지 털어댔다. 그야말로 광기라는 표현을 쓰면서 검찰의 미친 칼날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유서에는 전모 씨가 이 대표를 향해서 정치 내려놓으시죠. 더 이상 희생은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글쎄요. 박원석 의원님, 이거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요. 고인이 검찰 수사의 압박감을 느꼈을 가능성이 높죠. 그걸 뭐 배제하기가 어렵고요. 또 성남FC 관련해서 한 차례 소환 수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성남FC뿐만이 아니고 저분이 맡았던 직책상 이재명 대표와 연관된 여러 사법 리스크에 지금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부담이 굉장히 컸을 겁니다. 그런데 고인의 저렇게 비통하고 충격적인 선택이 들린 첫날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게 검찰 책임이다라는 얘기를 조금 더 있다 해도 저는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너무 성급하게 이건 검찰 책임이다. 그러니까 본인의 책임과는 선을 긋는 발언을 했는데 그다지 인간적인 도의라는 측면에서 또 정치적으로 책임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지도자의 입장으로서 썩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늘은 어쨌든 고인의 저런 비통하고 안타까운 선택에 대해서 그 조의를 표하고 또 조문을 직접 가고 그리고 본인으로 인해서 또 본인과 연관돼서 이렇게 주변이 수사를 받는 거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해도 좋을 텐데 너무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가 이 계산이 빨리 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다 검찰 때문이다라고 이제 검찰 책임론을 제기를 했는데 뭐 그런 얘기가 주변에서 당연히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본인 스스로 저렇게 이제 본인 책임관을 선을 긋고 검찰 책임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글쎄요, 그게 뭐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혹은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좀 전에 그 이 대표 그 그래픽을 다시 한번 주세요. 오늘 최고의 아침 발언. 자, 박 의원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우리 장 의원 생각도 좀 궁금한데요. 어쨌든 본인의 이제 최측근이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바로 그 다음 첫 공개 일정이 아까 현장 최고위였고 여기서 이 대표는 검찰에 미친 칼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의 뭐 압박 수사가 전모 씨를 향해서 있었다는 게 뭐 팩트로 드러난 것도 아닌 상황에서 일단 오늘 이 대표의 저 워딩은 우리 장 의원께서는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많은 국민들이 봤을 때 공감을 하거나 이재명 대표에게 동정심을 갖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거에 유한기 전 본부장과 김문기 전 처장이 돌아가셨을 때 그때 이재명 대표의 태도가 어땠습니까? 물론 김문기 전 처장과의 관계로는 지금 재판까지 벌어지고 있지만 그 당시 제가 정말 충격을 받았던 게 이재명 대표가 카메라 앞에 대고 아무튼 뭐 명복을 빕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아무튼 명복을 빕니다. 뭐 어쨌든이었던가요? 정확한 워딩은 모르겠지만 이런 뉘앙스로 말했다는 것 자체가 많은 국민들이 봤을 때 아니 어떻게 그래도 자기 밑에서 일했던 직원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목숨을 끊었는데 저럴 수 있지 싶었거든요. 그리고 뭐 몰랐다고는 하지만 고 김문기 전 처장 발인하는 날에 이재명 대표 김혜경 씨와 같이 이 산타복 입고 춤추는 동영상 인터넷에 올려서 돌아가신 김문기 전 처장의 아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절규했습니다. 그랬던 분이 이제 경기도 지사 시절 비서실장의 죽음 앞에서 뭐 비통하다, 검찰 때문이다, 이 칼날 관기다라고 해봤자 국민들이 봤을 때는 아니 왜 이때까지 다른
대장동이나 성남과 관련된 다른 사건으로 돌아가신 분들 죽음에는 전혀 애도하지 않다가 애통해하지 않다가 하다못해 빈소조차 찾지 않다가 예. 이제 와서 검찰 탓을 하면서 슬퍼하는 거지 감정이입이 안 되거든요. 이게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첫 단추부터 잘못 깨었다. 유한기 전 본부장이나 김문기 전 처장이 돌아가셨을 때 그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슬퍼했다면 이런 비극을 오히려 일찍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라는 아쉬움이 더 많은 국민들에게 퍼질 것이기 때문에 예. 지금 글쎄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할 일은 그냥 정치적 계산을 내려놓고 슬퍼하고 공개적인 누군가를 비난하고 책임을 돌리는 말을 아끼고 유족들을 위로하는 것이지 이걸 또 검찰 탓으로 돌리는 정치적인 메시지를 낼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대표가 말씀드린 것처럼 1시에 이제 빈소에 조문을 간다고 하고요. 제가 이게 뭐 이제 오늘 오전에 막 뉴스가 좀 많이 좀 전해지고 있어서 좀 제가 중간 뭐 들어오는 대로 좀 말씀을 드리면서 가겠습니다. 우선 검찰에서도 그래서 입장을 밝혔어요. 성남지청에서 이 전모 씨 관련해서 말이죠. 고인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26일 성남FC 사건과 관련해 한 차례 영상 녹화 조사를 진행하였고 그 이후 별도의 조사나 출석 요구는 없었으며 그 외 검찰청에서도 조사나 출석 요구는 없었습니다. 성남지청에서 조금 전에 기자들에게 전해온 내용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자, 유동규 전 본부장도 이 전모 씨 사망과 관련해서 오늘 또 입장을 냈습니다. 그 목소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일단 고인한테 명복을 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위법적인 어떤 그런 행정 요구가 이런 자꾸 사건들을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고 비통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좀 책임질 건 책임져야 되는데 본인은 항상 뒤로 물러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지금 저만 기소돼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분도 좀 책임질 것은 책임을 져서 이런 일이 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 비서실장께서는 어떤 역할 주로 하셨던 분인가요? 아, 네. 저는 뭐 여러 가지 이재명의 어떤 사소한 것부터 다 좀 많이 챙겼다고 생각합니다. 네, 유동규 전 본부장 오늘 모습이고요. 이재명 대표가 1시에 이제 빈소 조문하고요. 오늘 일정을 전면 취소를 했다라는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오늘 일정 전면 취소. 국민 보고회 일정 등이 있었거든요, 오늘. 근데 그 일정들, 그러니까 현장 최고위만 아까 수원에서 했고 그 이후에 있었던 일정들은 전면 취소하고 1시에 빈소를 간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김유정 의원님, 어떻습니까? 지금 일정 전면 취소라는 속보까지 나왔는데 앞으로 이 전모 씨 사망이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가지 지금 당내에서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모 씨의 이 사망 소식, 이 대표한테는 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우선은 아까 이제 검찰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그게 설사 이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또 검찰은 또 그 점은 또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은 조금 말을 더 아꼈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이 소위 어떤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을 때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다 제 부덕의 소치입니다. 이 정도 말씀은 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또 그 안타까운 죽음들이 있었는데 그때도 저는 당시에 좀 조문을 가셨으면 좋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예. 오늘 오후에 일정을 다 취소하고 그렇게 결정한 것은 너무 당연하면서도 잘한 결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 당연히 가서 추모하고 또 유가족들 위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당내가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좀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죠. 혼란스러웠죠. 예. 네,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당 대표를 물러나라 마라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압박과 서로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최종 결정은 이 대표가 하지 않으면
소위 비명계에서 요구하는 물러나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아하, 예. 이제 그래서 다른 식으로 뭐 당직이라도 교체해라, 당직자라도 다른 사람을 교체해라, 뭐 이렇게 이제 또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뭔가 당에 조금 변화는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갈 수는 없다라는 것이 이제 소위 비명계의 요구이기도 하죠. 예. 그래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하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 이재명 대표가 한 번은 돌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돌파를 해야 어떤 된다. 식으로든. 예. 이 대표의 그 마음에 달려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정면 돌파해서 한번 승부수를 내지 않으면 이 매듭을 풀 수 없다라는 생각이 오늘 듭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뭐 조금 전에 기사를 보니까 또 이런 얘기도 있더군요. 친명계 한 의원이 뭐 비명계가 아니라 친 이재명계 의원이 문화일보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했더군요. 이재명 대표가 법원행위 잦아지는 올해 연말쯤에 대표직에서 물러나는 질서 있는 퇴진이 논의되고 있다. 친명계 의원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문화일보 보도도 조금 전에 있었습니다. 자, 그래픽 보시죠. 자, 이 전모 씨가 보시면 이러합니다. 이제 성남 FC 관련 의혹 관련해서는 죄산자 뇌물 혐의로 입건이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지난해 12월 26일 날 저건과 관련해서 한 차례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대북송금 의혹 관련해서는 김성태 쌍방울그룹 회장 모친 상태 대리 조문했다. 이제 이 보도가 어제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전혀 뭐 이 전모 씨 같은 경우는 대북송금 관련해서는 수사 대상이 아니었답니다. 그리고 GH 합숙소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 집 옆집에 저 합숙소 얻은 게 사실상 뭐 이재명 캠프로 쓰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런 논란 관련해서 그 논란이 불거졌을 때 이 전모 씨가 이 GH의 경영기획본부장을 맡고 있었는데 저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 전모 씨는 수사 대상이 아니었답니다. 그런데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고요. 검찰은 한 차례 소환 조사를 벌였다. 이런 입장을 성남지청이 조금 전에 냈습니다. 김재섭 위원님,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뭐 말씀 주신 대로 검찰은 한 번의 소환만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이 사안이 제대로 밝혀지기도 전에 검찰 탓을 했거든요. 돌아가신 분에 대한 사망의 원인이 검찰의 무리한 수사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재명 대표 측근들, 뭐 정진상, 김용 이런 분들 지금 다 감옥 생활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 돌아가신 분 역시도 누가 뭐래도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분이거든요.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걸치면서 이재명 대표가 하는 주요 사업 골목에 그 길목에 다 계시면서 결재도 하고 이재명 대표께 보고도 한 분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누구보다도 이분을 측근이라고 볼 수 있고 본인의 측근들이 뭐 예를 들면 감옥에 있거나 돌아가시거나 했을 때 본인의 정치적 책임, 본인의 도의적 책임부터 얘기하는 게 상식적인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뭐 여기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지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이렇게 본인과 관련돼서 수사를 받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고 수사를 받다가 감옥에 가게 되는 분들에게 적어도 최소한의 책임의식은 갖고 여기에 대한 언급을 먼저 하는 게 저는 어떤 지도자의 자질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근데 제대로 된 사안이 밝혀지기 전에 벌써부터 검찰의 무리한 수사다. 저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자신을 향한 여러 가지 이런 의혹들을 검찰 탓으로 다 돌려보고 싶은 마음에 저는 너무 섣부른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섣부른 이야기를 했다. 이거 아무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예. 저는 최소한의 어떤 도덕적 양심이라든지 정책 책임은 이재명 대표가 언급을 했어야 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이제 전모 씨 포함해서 5분이 돌아가셨는데 대장동 사건으로는 유한기, 김문기 이 두 분이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두 분이 극단적 선택을 했을 때 이재명 대표의 반응, 그 목소리가 준비되어 있는데 아까 장 의원이 잠깐 말씀을 주셨던가요? 뭐 어쨌든 명복을 빕니다. 뭐 그 이제 목소리가 등장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안타까운 일이고요. 어쨌든 명복을 빕니다. 근데 수사라고 하는 게 정말 성역 없이 필요한 부분을 다 했으면 좋겠는데 왜 엉뚱한 데를 자꾸 건드려서 이런 참혹한 결과를 만들어내냐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시장할 때는 이 사람의 존재를 몰랐다. 하위직 실무자인데 같이 갔으면 그 사람이 얼굴이야 제가 봤겠지만 그 사람이 이 사람인지를 여러분은 어떻게 압니까? 책임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분이 왜 돌아가셨는지를 모르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 네. 근데 장 의원 어떻습니까? 저렇게 두 번의 반응을 듣고 왔는데 오늘의
반응은 조금 달랐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앞으로 이 대표가 뭐 빈소도 조문한다고 하는데 이 대표의 또 반응이 좀 궁금해지기도 하네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예. 바로 저런 태도를 보였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그 이전 비서실장의 죽음에 대해서 이 대표가 애통해하고 막 분노의 화살을 검찰에게 돌려도 국민들이 공감하지 못하고 납득하지 못한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채널A 이재명의 프로포즈 프로그램에 나와서 했던 마지막 발언, 책임을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분이 왜 돌아가셨는지를 모르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 여기 그분이 아마 고 김문기 전 처장일 겁니다. 맞습니다. 이분 뉴질랜드 출장 따라가서 이재명 대표랑 골프 같이 쳤다고 딸에게 영상통화로 해맑게 자랑하던 그분이에요. 그리고 초과 이익 환수 조항 삭제라는 대장동 이익을 천화동인 화천대유 일당에게 몰아주는 결정적인 그 초과 이익 환수 조항 삭제, 이거 넣어야 된다고 3번이나 보고했다가 윗선으로부터 외압을 받고 포기했던 선량한 공직자입니다.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그냥 어쨌든 명복을 빈다. 그런데 내 책임 아니다. 왜 돌아가셨는지 모른다. 이런 식의 태도로 일관하다가 이제 와서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이 도지사 시절 비서실장이 돌아가시고 나서야 애통한 척을 하고 검찰로 칼날을 돌리고 해봤자 이게 이 서사가 앞뒤가 안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좀 감정이 많이 격양되는데 네. 그때부터 김문기 전 처장이 돌아가셨을 때부터 최소한 애도하고 애통해야 하는 모습,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였다면 오늘 이 비서실장의 죽음 앞에서 보이는 저 태도가 가식적으로 보이진 않았을 텐데 뭐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고 김문기 전 처장 죽음을 대하는 태도와 지금 비서실장 대하는 태도 차이점을 보니까 아침에 슬퍼하고 막 검찰 탓하는 게 제 눈에는 다 가식으로 보여요. 아마 저만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뭐 유명한 영화 아수라에도 뭐 주인공이 그 비서실장, 은실장, 장례실장에서 통곡을 하는 장면 나오는데 실제는 전혀 그렇지 않았거든요. 예. 그 장면을 떠올리는 국민들이 저 말고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장예찬 최고위원의 먼저 이제 개인적 감정, 개인적 주장, 의견을 주신 거고요.